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째 접어들면서요.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는 완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초부터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고요. 신축보다는 재건축 단지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금수저들이 대부분일 무주택 현금 부자들은 내년이 서울의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알짜 단지들이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13 대책 3개월 지났습니다. 효과를 따져볼 시점이 된 것 같아서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9.13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공급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신도시 개발 계획까지 포함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역시 그 수요 억제가 된다고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그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있었죠.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향후 어떤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9.13 대책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있는 평가의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간 변동률도 나오고 있지만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군요. 네. 자, 그러면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어디가 가장 많이 빠졌나고 살펴봤더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일단 강남 4구 그리고 용산구, 동작구입니다. 네. 이들적 하락세가 두드러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강남 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의 거의 중심 자체가 재건축 사업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장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많이 더 무게 중심이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아무래도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해서 규제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심사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탓이 아마 강남 4구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의 주요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용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떤 그 가격에 있어서의 그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가운데 그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속적인 어떤 투자 세력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호가 중심이긴 해도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9.13 대책 이후에 소폭이라도 오른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그 소폭이라 오른 지역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 그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그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락이 멈추긴 하긴 했지만 그 비슷한 어떤 하락세의 어느 정도의 요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어서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락폭 자체가 0.01%포인트 정도 약간 나아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래 심리 자체의 약세를 여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약세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 다 떨어지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아파트가 더 떨어진다. 떨어지죠. 이것도 네. 의미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위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매력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의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 또는 그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수익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의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집중된 그런 관심의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 시장도 좀 살펴볼게요. 사실 전세 시장도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세값도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원래 매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우면은 아무래도 전세로 눌러 앉아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서 가격 변화율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쪽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수요 어떤 급증에 따른 전세 시장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서울 시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세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서의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의 물량 자체가 많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그 매력을 가질 정도로 어느 정도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쪽에 있어서의 어떤 물량들이 아직도 향후에 있어서도 입주 물량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의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도 그렇고 전세 시장 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당분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그러게요.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내년 상반기로 보시는 건지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 쉽게 속단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 4분기 내년 2019년도 1, 4분기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많은 공통된 어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돈줄이 많이 막혀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뭐 크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비수기를 지나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약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감안할 때 어느 정도 1, 4분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지표로 봤을 때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가격 부분의 약세 기조가 벌써 5주째 서울의 경우에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혹은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까지 해서 9월까지의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폭 자체가 약 14%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폭이 두드러지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 하락이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0.0 한 4%, 5% 정도의 수준에서 한 6주째 정도 지속되는 것에 5주째 정도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그 간격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작년 초 대비 어느 정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한 20% 정도 빠지는 것 정도를 심리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상당히 체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가 중심으로 전체적인 네.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거래 절벽은 지금 매도세와 매수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망이 어둡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매물들이 그렇게 급매물 제외하고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추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사실은 매물 잠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전히 지금 양도소득세 등 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각할 경우에 있어서 비용 부담 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어서 매물 출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 자체가 충분히 성사가 되지 못하고 급매물 위주로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때 시장에 있어서 가격 부분이 약세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시장에 있어서 약세로 인해서 충분히 안정세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다소 좀 이런 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렇다면 호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한 2단계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본다면 네네. 그럼 그때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거래가 좀 트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이 참 미묘한 부분인데요. 심리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이게 그 부동산 시장에서 참 묘한 것은 가격 주택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죠, 보통은.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충분히 그 거래를 할 것으로 매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거래가 잘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상승기에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가격이 그렇게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들, 언젠가는 내년 정도에서는 다 완화될 것이다. 다시 어떤 거래가 새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내가 섣불리 가격 매수에 나섰다가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하우스푸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고통을 한번 학습 효과로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서 거래 자체가 거의 성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작년 대비해서 보더라도 아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약 한 절반 가까이 이하로 좀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한 방향성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참 미묘한 복잡한 그런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가격 하락이 체감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떨어질까 봐 매수를 그렇죠. 못하는 심리. 예. 이런 가운데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분양. 네. 시장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규칙 개정이 한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말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내년 초로 많이 미뤄지기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뭐 서울 쪽에도 많이. 네, 네. 강남 쪽에 서초 그랑자이를 시작으로 네,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 그렇고 지금 강북 쪽에 있어서도 지금 수색 정산 뉴타운에 모 단지가 지금 이번 주에 모델하우스를 이제 열고 실적으로 청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유독 어떤 그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청약 시장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한 20% 정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지금 11월 30일자로 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무주택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서초 그랑자이를 비롯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그 관심사로 주목을 받던 그런 단지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강남 지역에 사실 무주택자이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계신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뭐 일명 금수저라고 이야기도 네.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시장이 그나마 이 열기가 남아 있는 이 청약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상하기가 속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상당한 높은 경쟁률, 적어도 50대 1 정도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이런 청약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청약 시장은 당분간에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공교롭게도 올해에는 분양 물량들이나 이런 인허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서울의 경우에서 한 약 2만 6천호로 해서 한 18% 정도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청약 시장에 있어서 아까 시세 대비 저렴한 그런 그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물량과 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 증폭,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도 무주택자 위주로 해서 내년에도 서울의 주택 시장, 즉 청약 시장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열기가 뜨거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7번, 올해만 해도 4번 지금 주택 청약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다 알지 못하는 청약 제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목적은 투기 세력을 여기에 막을 수 있었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촘촘하게 그물망이 쳐졌나? 네. 틈새는 여전히 있다라는. 틈새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리가 청약을 하는 데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약 한 40년간 138회, 140회 정도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것을 가끔씩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투기 세력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실수요자 위주의 그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청약 제도를 이번에도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실수요자 이외에 있어서도 무주택자이면서 자금력을 갖춘 우리 일명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측면의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차익도 기대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또 다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개편이 아닌가. 무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많이 바뀌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청약 시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부적격 당첨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그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간단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박탈되는 그런 쪽의 어떤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약 1순위 당첨자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적격 당첨자로 해서 2017년도에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서민의 실수요자들이 나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이익을 입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도 아마 정책 당국이 귀 기울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주택 시장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지금 봤을 때는 내년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네네. 뭐 대출 요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있는 까다로워지죠. 상황에서 또 지역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 뭐 세입자 전략 처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주택자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에 기회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가가 넘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점을 갖다 유념하셔가지고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실제로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기회가 많이 확대된 만큼 제가 볼 때 청약 과정에 있어서의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어떤 가격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 부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전략들을 확보하시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 및 여러 가지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입주 물량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세 시장이 당분간 안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전세 물량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한 발짝 좀 일찍 가서 확인하고 좋은 기회를 확보하시는 것이 아마도 세입자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